지금 최근 이슈되고 있는 내용 볼게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죠. 무주택이면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입주 기본주택을 추진한다. 고급화되고 저렴하고 분양 위주 공급에 대안을 맞추고 있다. 임대주택도 도입하고 있다. 소득, 나이 제한 없이 3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주택, 사회주택, 공공토지 임대 협동조합의 개념을 만들어서 소유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변경해서 도입한다. 예전에 영국 같은 경우 99년 임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거주 안정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만들겠다. 핵심 골자죠.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공공주택특별법 해서 핵심 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여 기본주택 신설할 것을 제한한다. 3기 신도시 지역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3기 신도시 로또 분양이니 공공택지니까 뭐 이딴 얘기 나오기 전에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서 갭특이 들어가더라도 전세가 많이 못 받게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죠. 수명 100년짜리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에 시범 추진하겠다. 자,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서울 출퇴근하시면서 집값 계속 올리시는 분들은 계속 호가 담아 파시고 갭특위로 하는 분들 망했죠. 다주택이라서 세금 늘어나게 생겼는데 전세가 저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아졌겠네요. 전세가 그렇게 막 올리지 못하죠. 저런 데도 있는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하죠. 교산지구, 장상지구, 과천, 플랫폼시티 이런 데에서 기본주택이 13,000호 이상이 공급된다.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것이다. 서울에서 임대차 시장을 가격을 계속 띄운다. 물론 강남이나 목동같이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늦게 발휘되겠죠. 그런 영향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면 경기도로 빠져버리면 되죠. 30대 수요들이 서울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패닉바잉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수요가 30대 수요다. 실질적으로 한 명 들어올 때 2명씩 나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GTX 개발되고 이야기하는 교통 개발들 있잖아요. 그 교통 개발들이 나중에 이게 지금은 막 집값 상승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규제 충분히 강화되고 있죠. 경제 위기로 유동성 줄고 있죠. 바젤3로 인해서 대출 제한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서 집값 안정 후 정상화되죠. 거기까지 따져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좋은 교통을 타고서 너무 비싼 서울에 임차로 거주 못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곳으로 빠질 것이다. 공공주택이 활성화되면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경기도는 안정됐는데 서울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서울에 전세가 안 들어오니까 낮출 수밖에 없죠. 서울 전세까지 나중에 차츰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서울은 불패. 뭐 이딴 식으로 주장하겠죠.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고. 지금 4, 5년 이내가 아니라 3기 신도시 조기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3기 신도시에 적용이 된다.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경기도형 기본주택 50% 이상 해서 3기 신도시 중 굉장히 많은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천 같은 경우 4,000호, 교산 같은 경우 16,000호,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 5,000호 이상 추진하고 있다.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이었어요. 기본주택이 로또 임대가 안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참 되게 안타까웠던 게 하남 같은 경우 보증금 2억 5천에서 3억에 월세 60에서 100만 원이다. 근데 경기도용 기본주택은 보증금 1억 천에 월세 113만 원이고 3분의 1 수준이라는 3분의 1까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또 분양도 아니고 로또 임대가 안 되게 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 주거 안정이 안 되는 이유 뭐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해서 임차 시장을 흐려놓죠. 임대차 3법 시행하려면은 많은 임대주택이 나와야 된다. 급등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임대주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집 산다.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갈 수 있죠. 또 집값 폭등하니까 임대료 올리고 집 산다. 계속 이 악순환이 돌고 있었다. 그렇다면 임차 시장을 잡아야 되죠. 임차 시장이 전세랑 월세가 싸요? 전용 8사인데 서울도 아닌데 보증금 1억 넘게 내면서 월세까지 100만원씩 내고 있어요. 비싸죠. 임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저렴하니면 됐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임대료도 너무 올려버렸다. 진짜 로또 수준으로 저렴한 공급을 내줘야 되죠. 임차 공급을. 집주인들이 비싸게 임차 놓을 수 있겠어요? 비교되는데 저렴한 공급으로 여기 1억에 100만원 받는데 여기는 3억에 100이라든가 2억에 200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 이쪽으로 안 가려고 하죠. 사실은 이것도 저렴한 공급은 아니다. 1억 냈으면은 100만 단위 나오면 안 되죠. 4, 50만원 정도까지 줄여버린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월세가 못 나온다. 비싸게 임차 못하니까 임차 시장이 안정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눈치를 보고 로또 임대 안 되게 한다라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좋은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주택 한다 그랬을 때 다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여부를 보고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더 비싸게 종부세를 과세한다 이런 식의 인프라만 뒷받쳐해주면
특사경이 정확히 돌아가고 거짓 전입신고 이런 거 막을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면은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로또 임대라는 말은 아니죠. 임대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저걸 내놓고서 로또 임대가 안 되게 하겠다라는 거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그 발언에 집주인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되는 그런 발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지금은 과도하게 낮아야죠. 왜냐면 과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품질 좋고 장기 공공 임대주택 대량으로 공급해서 싱가포르처럼 집을 사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출자, 장기 임대, 매입공사 설립해서 그러니까 리츠 만드는 거죠. 재단 만들어서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충당하고 20% 정부, 지방정부 출자금이랑 보증금으로 충당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저런 것들을 지을 때 손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LH가 빚이 많은 이유는 그렇다. LH가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LH 땅 장사한다. SH 땅 장사한다. 그 부지에 건설사들이 들어오면서 집값을 너무 폭등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다 LH의 땅 장사 때문이다. 그런데 LH는 저런 임대주택 공급하고 이런 공공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적자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유는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계획까지 나온 거죠. LH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재원 가격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돈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번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 아까 뭐 너무 저렴한 임대료 요건 문제지만 핵심은 이게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 대해서 핵심을 정확히 꽂고 있다. 그 전까지 제가 계속 지적사항으로 했던 거 지금까지도 왜 이거 안 바꾸고 있냐. 행복주택 신혼부부가 36, 44에서 살면서 뭐래요? 애 낳을 수 있겠어요? 출산 가능해요? 장기거주 가능하겠어요? 둘만 평생 살 거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문제 생긴 게 뭐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앞으로 50년 뒤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서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버는 돈 대부분 다 복지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쯤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늘려야 되죠. 사실상 신혼부부 거주해준다고 하지만 이보다 크게 해주면은 로또니 신혼부부만 챙긴다더니 그 난리 싫대고 이걸로 해주자니 출산율 늘어나겠어요? 애 하나 둘 낳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만 낳아도 오히려 손해죠. 둘은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1인 가구는 26, 2인 가구는 44, 그 다음에 3인 가구는 59, 4인 가구는 74, 5인 가구는 84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급하면은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 이렇게 충분히 인원수에 맞춰서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뭐 2인 가구 하다가 나중에 애 낳고 나서 3인 가구 도전해보면 되는 거고 3인 가구 해가지고 또 애 나오면은 4인 정도도 할만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또 다음 거 도전해보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 독립을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3, 4인 가구에 대한 기본주택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이런 경우도 살기가 용이해진다. 근데 이런 거를 계속 공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매매 수요로 뛰어들어요. 요런 데 살면서 나중에 뭐 갭 투기 해가지고 돈 모으면은 그때 애 낳고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수요를 늘리게 된다. 여기서 매매 수요에서 아예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대안이 있다 라고 하면은 굳이 매매 안 하고 저쪽으로도 많이 찾아보겠죠. 평생 빚 갚으면서는 살기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에서 이런 대안이 생겨버렸으면은 요거 될 때까지 임차 살면서 도전해 볼래. 수요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면은 매매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집값 정상화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임대주택이 앞으로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굳이 집을 안 사도 된다. 집값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투기 수요들끼리 알아서 놀고 장난치게 되면 다 이쪽으로 빠져서 살고 나중에 걔네들끼리 하다가 쭉 파산 나면은 내 집 마련 도전해봐도 문제없다. 임차주택 순차적으로 점검 강화할 것이다. 점검도 강화해서 어차피 집주인들도 뭐 임대차 3법 얘기도 그렇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되면은 집주인들이 와서 안 고쳐준다. 근데 어차피 월세 아니면 안 고쳐줬어요. 이제 와서 안 고쳐주는 척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론 만들려고. 안 고쳐주고 뭐 문제 생기고 하면은 하니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적으로도 안전하지 않다. 한 10년 됐는데 정부에서 한 번도 안 해줘요. 지자체에서 한 번도 안 해줘. 아, 내 집 마련 해야 되겠구나. 집값이 언제든 또 폭등할 수 있죠. 장기적인 정책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 기본주택으로 저렴하고 거주 용이하고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주택이 나온다. 기본주택 대기 수요도 생기게 되겠죠. 예전에는 임차 살다가 진짜 더럽고 치다 해서 하는 방법은 분양 아니면 매매밖에 없었는데 이런 방법이 생겨나게 된다. 많이 추진되면 많이 추진될수록 대기 수요는 더 빨리 늘어나게 되죠. 매매 시장에 들어오는 매매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분양 시장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분양받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집값 정상화는 더 빠르게 오는 것이고 임대차 시장도 안정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도 더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정부에서 특별 공급 같이 나오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 이 거주가 용이하지 않았다.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족수 맞춤으로 가고 있다. 다자녀인데 3구, 신혼부부인데 3구 이러면은 출산이 나올 수가 없다. 노부모 부양인데 3구, 4구 뭐 이러면은 살기 너무 불편한데 맞춤으로 크기가 나오게 되니까 진짜 정착화 된다면 굳이 내 집까지 가질 생각은 안 하고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고 하면은 출산율도 늘어날 수 있고 안정화되면은 이 정책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3기 신도시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교통 발전되고 기본주택이나 이런 임대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교통이 발전되면 될수록 서울에서도 지금도 어차피 인구 많이 빠지고 있는데 빠져가지고 거기 살게 되면은 서울 임대차 시장도 안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아마 입주 시기부터 굉장히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당장 효과 안 나온다고 해서 기본주택이 효과가 없네, 표 모으기 용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게 제대로 추진된다면 주거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